있고 통제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게요. 제가요? 예. 통제할 수 있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아니, 자, 그러면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면 산책 누가 할 거예요? 안 헤어질 건데요? 안 헤어질 건데요? 짜란! 안녕하세요. 전문 애견 성평등 유튜버 제이브입니다. 개는 훌륭하다의 난폭한 카네코르소 메리와 그 견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 견주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인데요. 견주로서 전혀 메리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메리에 대한 모든 통제는 남자친구가 도맡았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훈련 전문가 강형욱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와 헤어진다면 어떻게 메리를 컨트롤할 것이냐? 산책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여성인 견주의 대답은 안 헤어질 건데요? 였습니다. 이런 견주 여성의 대답에 대해 무책임하고 개념 없다는 반응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나왔고, 감당 못할 견종을 키우는 견주의 태도에 대한 지적 또한 이어졌습니다. 전탈 코르셋 유튜버이자 페미니스트 그리고 전문 애견 성평등 훈련사인 제가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아직도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이 나아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방영된 개는 훌륭하다는 여성인 견주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하를 통해 여성 견주들에 대한 그릇된 시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 견주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견주에 대한 질문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한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 씨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사실 개와 짜고 치는 것이 아니냐 수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강형욱 씨가 강아지 강씨라거나 개와 짜고 친다거나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지 않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강형욱 씨의 질문은 굉장히 성감수성이 떨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개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받는다면 여성 견주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는 거죠. 강형욱 씨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방송 카메라와 스태프들 그리고 남자친구 앞에서 여성 견주를 무안하게 만드는 공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의 마음은 그렇게 잘하는 강형욱 씨가 견주의 마음은 왜 모르는 것일까요? 애초에 여성인 견주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의 일 같은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고려하고 염두에 두었다면 개를 그따위로 키우지 않았겠죠. 이미 지금도 산책과 같은 모든 일을 남자친구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는데 굳이 그런 불편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지금 당장은 남자친구가 알아서 해주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남자친구와 헤어진다 하더라도 개를 컨트롤 못하고 산책도 못 시키는 게 여성인 견주의 잘못인가요? 컨트롤도 못하는 개를 헤어졌다는 이유로 그냥 여성에게 맡기고 간다면 그건 남자친구의 잘못이죠. 연인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여성 견주가 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 견주에게 떠넘기고 아몰랑 나몰라라 떠나간다면 그건 동물 학대입니다. 남자친구의 잘못이죠. 게다가 이미 여성 견주는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헤어진다면 그 이별의 귀책 사유 또한 남자친구에게 있겠죠. 이별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헤어지지 않을 거라 선언한 여성 견주에 대한 사회적 살인입니다. 이별의 책임도 이별 후 개의 통제에 대한 책임도 남자친구에게 있는 거죠. 결국 헤어진다 하더라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대형견을 키우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은 남자친구의 잘못이고 헤어졌다는 이유로 컨트롤해줄 수 없는 주인에게 개를 방치하는 남자친구의 동물 학대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와의 연인관계는 개를 키우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을 뿐더러 여성 견주의 책임도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 여성인 견주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어떡할 거냐는 질문은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성인 견주는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대형견을 통제할 수 있는 완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형욱 씨와 남자친구는 할 수 있는 개에 대한 통제를 왜 여성인 견주는 하지 못할까요? 여성이라서? 아닙니다. 여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성이라서 완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서 완력이 강해질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페미니스트 교사로 유명한 위례별 초등학교의 최연희 선생님께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빼앗겼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운동장은 남학생들의 전유물이었고 여성인 견주는 가장 성장 호르몬이 활발한 시기에 남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빼앗겼던 겁니다. 그 말인즉슨 강력한 근성장을 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거죠. 지금부터 노력한다 해도 그 격차를 메우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반인과 선출의 운동 수행 능력이 차이나는 이유도 성장기, 성장 호르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니까요. 그러니 여성 견주가 운동장을 빼앗긴 동안 그 운동장을 누린 남자친구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혜택을 받은 남자친구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성인 견주가 학창시절 성장 호르몬이 최대한 분비되던 그 시절 충분한 영양 섭취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근비대와 스트렝스, 순발력의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어도 충분히 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여성인 견주에게 굳이 남자친구가 필요했을까요? 결국 남자친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얻은 성차별적 혜택으로 인해 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근력을 얻었고, 그렇게 얻은 근력으로 여자친구까지 생긴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스노우볼이 이렇게까지 굴러간 거죠. 반면 여성인 견주는 어릴 적 빼앗긴 운동장으로 인해 자신의 개를 직접 컨트롤할 힘을 가질 기회를 잃었고, 그로 인해 남자친구에게 의존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인 견주가 개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결과만 놓고 나무랄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성차별적인 나라에서 기계적인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말입니다. 애초에 출발선이 다른데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한남 램저들이 알아듣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전문 애견 성평등 훈련사인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을 컨트롤하는데 완력의 부족으로 버거움을 느끼는 여성 견주분들이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반려견 성교육입니다. 반려견 성교육은 반려견에게 인간의 성에 대해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 남성과 인간 여성의 차이에 대해 주는 거죠. 교육 커리큘럼에는 성평등과 페미니즘 같은 성 개념과 사상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고 자라 개를 키울 정도로 성장한 여성과 남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키나 몸무게 같은 신체 조건부터 임금 같은 경제력, 그리고 군필 유무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까지 모든 게 성차별의 산물인데요. 이걸 극복하기란 쉽지 않고, 극복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개는 언제 키우냐는 거죠.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반려견과 함께할 기회마저 빼앗겨야 합니까? 그래서 반려견 성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를 바꾸는 겁니다. 개부터 시작하는 성평등인 거죠. 앞서 언급한 메리의 사례를 보시면 남성의 말은 듣고 여성인 견주의 통제를 무시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평등적 관점에서 본다면 개의 성차별적 태도로 인해 여성인 견주가 무시당하는 성불평등적 상황이 초래된 거죠. 만약 메리가 성평등적, 페미니즘적 사고를 갖고 있었다면 과연 여성인 견주가 방송에 나와서 무안할 상황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So sweet하게 여성의 마음을 잃는 그런 개가 됐겠죠. 성견의 성관념을 고치는 것은 저 같은 전문 훈련사에게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어린 강아지에게 하는 성평등 교육이 쉽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유년기의 강아지라면 충분히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만약 반려견이 올바른 페미니즘을 인식하게 된다면 반려견 스스로도 페미니스트 개로서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갖게 되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애견 성평등 교육 전문 훈련사가 저 말고는 없는 걸로 아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근처에 애견 성평등 교육 전문 훈련사가 있다면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반려견 성평등 교육을 시간당 1,500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는 10%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현대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과 남녀의 불평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페미니스트 개로서의 행동을 준수한다면 여성인 견주분들이 반려견에게 당하는 성차별적 고충이 많이 사라지리라 확신합니다.
합니다. 나의 반려견부터 시작하는 성평등. 많은 여성 견주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애견 성교육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거나 독학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페미니스트와 반려견의 안전한 성이라는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견주와 반려견이 인간의 성에 대해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국내에선 여러 가지 이유로 절판되고 판매가 금지된 금서라 구하기 어렵지만 외국에서는 구할 수 있으니 일본어나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원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힘들다면 저 같은 전문가에게 의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반려견에게 성교육, 성평등 교육, 페미니즘 교육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반려견 사상교육이 우리나라에선 어색하고 낯선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반려견들이 훌륭한 페미니스트계로 거듭나서 여성 견주의 말만 듣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한남 램저 견주들의 방해 공작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래도 페미니스트 여성 견주분들 절대 굴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훌륭한 성평등 반려견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애견 성평등 훈련 전문가 제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